예스 탑. 예스 탑.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 의원들과 면담을 갖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 친박 결집을 위한 시도 아니냐 이런 의혹을 비박계에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계파 충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자,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예비 경선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후보들 컷오프를 뛰어넘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야권에서는 손학규 전 고문을 향한 구애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 임박한 걸까요? 오늘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 막판 변수로 등장한 이른바 대통령과 TK 의원들 간의 면담 등 전당대회 쟁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 전망 그리고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 문제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대 국회가 출범하자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협치를 약속했었습니다. 이런 약속 또다시 공연불이 되는 걸까요? 이 여야가 사드 배치 문제 또 세월호 특위 활동 연장 문제 이 건건마다 충돌하면서 여름철 전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정치권을 보면요. 현안마다 여야가 부딪히는 양상인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최근에 여야 간 현안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네네. 당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하는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등해서 참 최근 발생한 현안도 있고 또 올해 묵은 현안들도 네. 많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데 네. 물론 여야 간의 그 사건을 보는 그 진단이 다를 거고요. 그래서 네. 해법이나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또 시간이 갈수록 해결보다는 자꾸 꼬여가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네. 기어코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야 3당 원내대표가 야당끼리 먼저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과 정부를 지금 압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모두 8개 항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맞네요. 예,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만들자. 아하. 그리고 사드 대책 특위를 또 구성을 하자. 네. 이런 것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화를 8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 네. 그리고 이른바 서별관 회의 네네. 청문회를 먼저 열어서 그거를 먼저 연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자. 이렇게 사실상 추경안 처리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도 내년 예산 편성 때 정부가 대책을 가져오도록 하자. 네. 여기에 또 더해서 백남기 농민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추진하자. 이렇게 참 많은 부분을 합의를 했는데 야당들은 정부 여당이 현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해보자. 네. 그런 겁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세월호 특위 활동 연장을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소속 의원들이 하루씩 릴레이로 단식 농성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이지만 장외투쟁도 병행하고 그러네요. 있는 양상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름철이지만은 전국은 아주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은 야당들의 이 대여 공세에 당황한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강하게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좀 기분이 나쁠 겁니다. 야당들이 여소야대 그런 구도를 이용해서 소수 여당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 그건 협치 정신을 깬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세월호 특위 활동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시간이 끝난 것 아니냐. 네.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부 여당을 보고 불법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요. 또 서별관 회의 그 청문회를 개최를 네. 그 추경안 처리와 연계했는데 그것은 추경안의 필요성을 먼저 꺼낸 것이 야당 아니냐. 그렇지만은 추경안이 제출되자 그걸 처리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요구 이렇게 쏟아내는 것은 구태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야 모두 그 현안마다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점을 찾기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도 어느 단계에서는 합의 가능한 수준부터 그런 부분부터 합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이 8월 임시국회 연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들은 아닌 것이 상당히 많고요. 어찌 보면은 다음 달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정기국회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양상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8월 12일 본회의에서 이 추경 예산안이 좀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그간의 정부 여당의 바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금 사안마다 다 꼬이고 있는 상황이면 일단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군요. 당장 8월 12일 기간을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당장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올해 추경 예산안 규모가 11조 원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마다 예비심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임위마다 예비심사를 하고 있지만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예산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꼭 지금 제때 집행이 돼야지 그게 효과가 극대화가 그렇죠.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정부 여당은 12일이 아주 최적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다른 사안하고 연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12일 처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여당으로서는 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광복절 전후에서는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추석이 다음 달 중순쯤 아닙니까? 네네. 그 전에 돈이 풀려서 시중에 돌아야지 그 효과가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들은 굳이 그때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말경 그러니까 한 26일쯤에 처리해도 늦지 네.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마다 그 조금씩 온도 차이는 느낍니다. 네. 가장 강경한 것이 이제 정의당인데 정의당 경우에는 이런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여당이 성의를 안 보이면은 추경 처리 1cm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강경하군요. 입장을 네. 보이고 있고요. 물론 다른 두 야당은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지금 뭐 세법 개정안도 정부안, 야당안 충돌하는 양상이고요. 지금 뭐 8월 26일에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 싶은 것이 27일에는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잖아요. 여야 전당대회도 껴있고 아주 복잡한데요. 자, 그럼 다른 사안을 하나 보죠. 여야 간 충돌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 청년 수당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수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정식 명칭이 청년활동지원비입니다. 네. 이건 이제 서울시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만으로 19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 가운데 주당 근무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그런 청년들에게 아니면 이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네. 최대 그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을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자립할 때까지 구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구직 활동을 좀 지원해 주겠다. 또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또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대상자가 올해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네네. 올해는 시범 사업이고 내년은 더 확대한다는 것이 이제 서울시의 방침인데 서울시가 오늘부터 2,831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가 당장 이제 반발했죠. 이것은 안 된다. 수당 집행을 정지하라. 네. 이렇게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습니다. 네. 복지부의 논리 뭐냐면은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은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네. 포퓰리즘이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이것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 지금으로서는 확실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거 뭐 갈등의 충돌, 지금 폭염 경보가 서울에 내려져 있던데요. 이 더운 여름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만 전해드리는 참 저희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자, 그런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TK 지역 초선 의원들 간의 면담이 내일 오전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가 직격탄을 날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갈등이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간의 면담 내일 연다 이렇게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 소식을 김무성 대표가 듣고는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전국 미생 투어 중이죠. 그렇죠. 광주 5.18 묘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한테 아하. 어떤 말을 했냐면요. 대통령이 특정 지역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네. 비판을 네. 했습니다. 뭐냐면은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중요한 네.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친박계에 대한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죠. 네. 이제 이 말을 또 김무성 전 대표가 하니까 청와대는 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아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인데 왜 전당대회 개입론으로 몰고 가냐 이렇게 아하. 이제 발끈했습니다. 여야 간에 또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또 여권 내부에서도 네. 이렇게 갈등과 충돌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좀 더 더워지고 짜증나죠. 더워집니다. 예, 요즘 뭐 즐거운 일 하나 없다는 말 많이 듣는데 빨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소식이라 나와서 국민들에게 좀 그러게요. 지원한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휴가길 사고도 많아서 걱정인데 지금 혹시 휴가 가시거나 오시는 분들 안전운행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진단과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